2023년 3월 6일 월요일. 아침은 어제 만들어 놓은 삼계탕과 오늘 아침 만든 계란찜을 먹고 점심은 돼지고기 찌개를 먹었다. 저녁은 아침과 똑같이 먹고 외야 쓰는 간식으로 뚝딱 해치웠다. 날씨는 너무 따스하다. 오히려 덥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화장실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약간 걱정이다. 일본에게 해방된 지가 75년이 흘렀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말살하려고 우리의 말을 강탈해 갔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교육을 하였으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심지어 장시 개명이라고 하여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제국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우리들이 말을 들어보면 일본어가 섞인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일제 잔재들을 찾아 고치고 수정을 하여 대한민국의 정서를 찾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그들의 잔재가 여기저기에 존재한다. 오늘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들의 잔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심각한 것이 많다. 1945년 이후로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일제 잔재들이 그 이후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무척이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최근 뉴스를 보다 깜짝 놀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용한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본말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일본말은 아니지만 일본말에서 가져왔다고 보면 된다. 그 유래를 찾기 위해 남위키에서 가져와 보았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처음 사용한 것은 1897년이며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부산에 세운 부산 유치원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이 유치원이 뜻하는 영어 단어인 킨더가르텐은 원래 독일어 단어이다. 어린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이다. 이 킨더가르텐을 일본식 한자로 바꾸게 되면 유치원이 된다. 일본어로는 요치엔이다. 이 단어가 120년 동안 한글로 고착되어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 현재 일제잔재 1호로 분류되어 있다. 이 유치원을 바꿀 명칭으로는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 시민공모전에서 당선된 유아학교라고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것처럼 초등학교는 원래는 황공시민학교에서 줄임말인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이것 역시나 일제잔재여서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국민학교라고 하는 분들이 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다 잊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빨리 유아학교로 바뀌어서 일제잔재를 빨리 없애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찾은 건 1945년이고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나 독립운동가의 기념비에서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다. 교표라고 하면 마크, 심벌 아니면 로고로 학교를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937년 일제는 교포 개정령을 시행하였고 조선의 학교 교포에 일제 색채를 넣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 군용 배지에 주로 쓰인다는 맹수의 문양,
일제강점기 부녀자의 덕을 상징하는 은방꽃, 심지어 일제강점기 군사마크나 일본 국기나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6.12까지 1937년 이후 무수히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휘장의 디자인은 이제까지 사용을 하였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사용을 해온 것이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당시 미케이 탄광에 조선인을 강제징용해 군사물자를 조달했던 희대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이 그룹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있다.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제전제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이라고 보겠지만 19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학교에서도 그러한 일제와 연관 있는 일본의 기업이라든지 일본의 가문의 문장들이 멋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다행히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일제전제를 청산하기 위해 교포를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알고도 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일제의 색을 품은 교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의 기념비가 1879년 일본 해군의 관련 기준에 의한 모양인 반추형으로 제작되어져 있다. 이러한 모양은 일본의 군인들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묘비석의 형태와 같으며 독립운동가의 많은 중원 비석들도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일본 양식을 그대로 베낀 것이 남아 있다. 우리들이 이러한 역사를 잘 몰라서 발생을 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형태를 찾아서 하루빨리 수정하고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독 이런 일제전제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지금도 간혹가다 사용이 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는 고바이, 구루마, 데꼬, 대빵, 빠데, 아시바, 오야지, 왁구 이런 일본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일본어였다. 모두 일제강점기 동안 고착화되어 현재까지 기성세대들의 입으로 전해져 온 것이었다. 나는 파이바가 일본어인지도 몰랐다. 완전 뭐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고바이는 기울기, 오르막, 구루마는 수레나 달구지, 대꼬는 지렛대, 대빵은 철판, 빠데는 퍼티나 매운밥, 아시바는 발판, 오야지는 우두머리나 책임자, 왁구는 테두리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세대의 건설 현장은 세대가 많이 교체가 되어서 일제전제가 묻어나는 용어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제전제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된다. 기성세대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는 동안이라도 하루빨리 이것들 뿌리 뽑아서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일제전제들을 전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또한 솔선수범하도록 일제전제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럼 이만 자자. 10시다. 내일 보자.